헌법재판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직무 복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8대 0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련해가지고 9대 0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8대 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거를 보내줬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뭐랄까 보도자료 같은 거를 딱 보내줬는데 그걸 갖다 딱 봤더니 이게 8대 0이 아니고 4대 4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 그 보도자료를 야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 생각이 이 정도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소름 끼친다고 할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떤 분인지는 잘 아시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원래는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한 1년 반 정도 뭐 그 정도 이렇게 하다가 뜻한 바가 있었는지 어쨌든 기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서 기자 생활했습니까? MBC에서 기자 생활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기자로서 여성 기자로서 그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대표적인 게 뭐 종군 기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라크인가 거기서 전쟁 났을 때 그때 이진숙 기자가 여잔데 지금 같지도 않고 그 옛날에 그 전쟁 전장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보도하던 모습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화방송 MBC에서 고위직까지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뭐가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되는데 언제 방통위원장이 됐는가? 2024년 7월 31일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위원장하고 둘이서 딱 앉아가지고 우리 둘인데 우리 둘이 전체 회의입니다라고 전체 회의를 소집한 다음에 2명으로 심의하고 의결을 했는데 안건이 무엇이었느냐? 안건이 3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진숙 위원장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MBC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피 신청 같은 게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기피 신청 관련해 가지고 이유 없다라고 각하한가했을 거예요. 그것도 의결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방통위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KBS 이사 추천할 수 있고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그 임명할 수도 있는데 그 방통위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미 추천하고 임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후보자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BS 이사 방문진 임원 관련해 가지고 아름다운 나라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곧 추천하고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임원을 임명했다. 요 3가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하면 방통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거 이유 없다라고 각하하고 두 번째 KBS 이사 방문진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KBS 이사 방문진 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고 요 3가지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7월 31일 그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일에 그 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된 지 그 다음 날에 그 다음에 무엇이 위법하다고 봤느냐 뭐 이것저것 줄줄이 했는데 다 의미가 없고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7월 31일에 그 임명을 그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 안건 처리된 안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건 처리한 게 그게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것이어서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파면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8월 1일에 몇 명이 발의를 했느냐? 188명이 발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야권이 192명인데 뭐 개혁신당이 빠졌나 누가 빠졌나 어쨌든 그중에 192 중에서 4명 빠진 188명이 찬성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임명된 지 그 다음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2일에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188명 중 발의를 갖다가 했는데 찬성한 사람은 몇 명이다? 186명이다. 나머지 한 명은 반대하고 또 한 명은 무효다 해가지고 186명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소추 의결이 된 그 순간부터 그 직무가 정지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날은 언제였느냐? 8월 5일이에요. 그래서 8월 5일부터 기산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80 딱 채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1월 23일이니까 한 174일인가 그 정도 걸려가지고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야 이렇게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그 탄핵된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이거를 거의 6개월씩이나 써가면서 이걸 갖다가 하나 그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의결하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보나마나 8대 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 무지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탄핵이 그 기각이 되긴 기각이 됐지만 이게 4대4 동수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눈을 의심했어요. 야 이진숙이 파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이진숙이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고명하신 헌법재판관이 무려 4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냐? 와 이거는 진짜 말이 되나?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봤더니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제 눈에는 궤변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PD님 그거 좀 띄워주세요. 방통위원회 법 좀 띄워봐 주세요. 방통위원회 법을 갖다 보면 5조가 있거든요. 5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법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5조를 보면 위원장 및 위원은 뭐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거쳐야 된다.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 뭐 교수나 뭐 어쨌든 변호사도 됩니다. 저도 방통위원 시켜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런 걸 쭉 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2항이거든요. 5조의 2항이 중요한데 위원은 5명인데 위원장을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할 수 있고요. 추가로 한 명을 더 임명할 수 있어요. 위원 한 다음에 뭐 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고. 그러면 5명인데 나머지 3명은 누가 임명하느냐?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국회가 3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5명을 다 임명하긴 하는데 그중에 3명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 3명 중에 2명은 어떻습니까? 야당이란 이야기예요. 야당.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그 여당에서 1명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 여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1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 야당인 거죠.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그런데 야당에 교섭단체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방통위원을 갖다가 그 3명을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해가지고 5명이 그 방통위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원 추천을 안 했잖아요. 추천을 안 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뭐야 이진숙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규정은 저 방통위법 13조 2항이었거든요. 13조 2항을 보겠습니다. 13조 보면은 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2명 이상 위원회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방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어가지고 방통위원장이 혼자서 이것저것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통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갖다가 하는 건데 위원장은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그 약간 뭐 대표하고 그런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거는 방통위원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어떻게 소집을 갖다가 합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 7월 30일에 임명되자마자 회의를 갖다 소집했어요. 물론 그때 위원 2명밖에 안 됐지만 두 번째는 위원장이 소집을 안 해도 방통위원회 위원 2명이 요구하면은 소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적인 규정은 뭐냐면은 2항이야 2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적이 뭡니까? 재적. 적이 있는 사람이 재적이잖아요. 있을 제 그다음에 적적 해가지고 적이 방통위원회라고 하는 자격이 있을 제 있는 사람이 그게 재적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방통위원회 그 위원이 몇 명 있습니까? 원래 5명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방통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2명이고 재적위원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내가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권한이 있다라고 13조 1항에 있지 않습니까? 13조 1항에서 회의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됐어. 그때 그 재적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2명.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해서 2명. 그래서 2명이 의결했어요. 어떻게? 만장일치로. 그러면은 그 뭐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KBS 이사 등을 갖다가 선임하는 그런 그 의결을 과반수로 했습니까? 과반수로 했지 만장일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고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밝혔던 헌법재판관은 4명인데 누구냐? 첫 번째 김영두, 두 번째 정형식, 세 번째 김복형, 네 번째 조한창 이렇게 4명의 헌법재판관은 그냥 이거 당연히 기각이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법을 갖다가 보세요. 재적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적은 무엇이냐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방통위원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 몇 명이었냐 2명이다. 그런데 2명이 다 찬성을 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기각의 논리예요.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 이 그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의견은 무엇인가 재적이라고 하면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었던 위원을 말하는 것이다. 13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2024년 7월 31일에 재적위원은 딱 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방통위법은 조금 전에 봤듯이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지 의사 정족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보세요. 회의 위원회 회의는 몇 명 이상이 모여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어요. 그냥 의결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예컨대 위원회 회의는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의사정족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 정족수만 있는 거예요. 예컨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그 소집이 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위원 뭐 제적위원도 되고 출석위원도 되겠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사 정족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의결한다고만 되어 있지 회의가 언제 시작된지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통위법은 의사 정족수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의결이 위법하다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씨워드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말고 달리 해석하는 것은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하냐? 달리 해석한 사람들은 한글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고명하신 헌법재판관 4명이 나머지 4명의 헌법재판관을 보고 야 당신들은 그 한글도 모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방통위법을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방통위 심의 의결에 반드시 3명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통위법이 의결 정족수만 규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위원이 지금같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만행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원이 추가로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방통위의 기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결 정족수만 규정한 거 아니냐? 이게 기각의 논리에 여기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각 의견부터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도대체 이진숙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4명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뭐 정정미, 그 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임명된 정계선까지 저 4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이진숙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봤더니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글이라고 하는 건요. 심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내가 뭐 하늘에 두고 우리 아버지 두고 내 머리카락을 두고 뭐 대한민국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다? 다 거짓말이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4명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다. 제적 과반수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다. 그렇죠. 13조 2항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더 토를 갖다가 답니까?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을 갖다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진숙이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4명의 재판관들도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렇긴 한데 저런 규정이 있긴 한데 저런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된대.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그러면서 헌법 21조를 딱 끌어와요. 헌법 21조가 뭡니까? 언론의 자유. 그 PD님 혹시 헌법 21조 찾아봐 주세요.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헌법 21조야. 이런 것부터 끌어내기 시작하면서 혀가 길어지면서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 지난번에 권순일 대법관 판결과 같은 궤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법이 아니 방통위법 13조 2항 심플하게 제적위원 과반수 의결하는데 제적은 뭐냐? 적이 있는 사람이다. 그때 방통위원이었던 사람이 그 2명 있으면 그러면 뭐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가 더 필요하냐? 1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1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과반수라고 한 말이 있으니까. 그런데 2명이면 2명에서 2명이면 과반수고 1명이면 과반수가 아닌 거지. 헌법 21조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갖는다. 검열, 집회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방통위법 13조 2항을 해석하는데 저 규정하고 방통위법 13조 2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방통위법 13조 2항이 어려운 조항입니까? 제적 과반수로
저 의결한다라고 하는 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나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저런 뜻이 아닐까 그런 걸 텐데 아니 그 고명하신 헌법재판관들의 13조 2항이 해석이 안 되나 보죠. 그러면서 어쨌든 입법 취지가 13조 2항의 입법 취지가 위원회 회의 자꾸 읽어드릴게요. 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로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게 저게 해석이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취지를 갖다가 봐야 된대.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이거 합의제 기관으로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거래. 그다음에 의사 정족수 규정 없다고 그랬어요. 의결 정족수 규정만 있지. 의사 정족수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의 경우 5명의 위원이 제적해서 심의 의결할 것을 예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방통위의 다원적 구성을 통해 방통위가 국가 권력이나 특정 사회 세력의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2명만 제적위원인 경우에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논리의 비약이 확 있어요.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까? 방통위의 다원적 구성을 통해 방통위가 국가 권력이나 어떤 특정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아서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에요. 저 인정해요. 그다음에 2명만 있는 경우에는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13조 2항 띄워봐 주세요. 13조 2항이 명백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아주 근사한 말을 갖다 쭉 늘어놓은 다음에 4명의 재판관은 그런 논리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합의제 기관을 위해서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논리 비약 아닙니까? 아니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요 규정인데 이 규정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것저것 그냥 근사한 말 잔뜩 늘어놓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3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제적위원이 3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견강부회고 논리의 극단적인 비약 아니겠습니까? 야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머리는 좋으니까 근사한 말을 쫙 늘어놨던 것 같은데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진짜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방통위원회가 지금 2명밖에 없는 게 이진숙 잘못입니까? 윤 대통령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방통위가 2명밖에 없는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 때문이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방통위원 1명 추천하겠습니다. 못하게 했잖아요. 방통위원회를 저렇게 식물위원회로 만든 거는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진숙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진숙 책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궤변을 갖다가 그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놓는가. 2인 체제의 의결의 적법 여부와 2인 체제의 원인과 책임 문제는 다른 것이래. 쉽게 말하면 그 이진숙이 2명밖에 없는 그 방통위원회에서 방통위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도 2명인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심지어 그 잘못 때문에 파면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저는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인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이잖아요. 법원장까지 다 법원장보다 더 높은 자리가 헌법재판관 아닙니까? 대법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를 6년이나 누리면서 장관급 대우를 받으면서 장관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임명되면 6년 동안 장관
그 역할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장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받고 기사 딸리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사무실 쓰고 법인카드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관 월급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13조 2항을 저렇게 해석을 갖다가 합니다. 저게 제대로 된 해석인가? 그런데 진짜 소름이 쫙 끼치는 거는 저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대통령 그 탄핵 기각되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조기 대선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서 저보고 나보고 또 뭐 누구 뭐 편 듣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4명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명이 윤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탄핵을 기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갖다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거는 천만 다행인데 두 가지. 첫 번째, 이런 기각을 하느라고 거의 6개월을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 기간 6개월을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이걸 갖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만 질질질 끌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6개월 가까운 시간을 질질질 끌었는가? 그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탄핵 인용에 관한 그러한 궤변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이나 썼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